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선 지 100일 됐죠? 지난주 이제 100일 취임 일성도 좀 하셨고, 또 이렇게 기자간담회도 하고 하셨는데, 이혁원 금융위원장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 부동산 쏠림 부추기는 금융제도 모두 싹 다 바꾸겠다. 모두 뜯어고치겠다. 이런 좀 강한 어조로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금융제도 자체를 모두 뜯어고치겠다라는 취임 일성을 좀 하셔서 좀 너무 세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6월 말쯤 6.27 대책 나오기 전에 이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국정조정위원회인가요? 이제 인수위 성격의 그런 조정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의 소스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금융위원장이 지금 부동산 관련 제도를 또 투기 조장하는 금융제도를 모두 뜯어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의 표현을 자본규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본규제가 무슨 얘기냐? 부동산 쪽에 들어오는 특히 가계대출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들어오는 가계대출을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이 쏠리는 거를 막겠다. 자본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집 사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 부채가 지금 뭐 2,000조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와요. 그런 가계 대출 쪽에서 부담도 많고 또 대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모두 뜯어고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서 궁극에는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말씀드릴 때는 약 2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대출 포함해서 기존에 증가하는 대출의 양까지도 줄이겠다라고 하면 약 2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6월 달에는. 그런데 이제 펀드 조성한다고 그래요. 국민성장펀드 150조. 뭐 일단은 150조 정도의 생산 활동이나 뭐 이런 서민 금융 안정 쪽에 필요한 뭐 자금을 펀드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뭐 시중 은행들한테 우리 흔한 말로 삥 뜯는다고 그럴까요? 예, 내놔 이래가지고 국민 성장 펀드 만든다고 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5대 은행들이 그 주택담보대출 국민들한테 대출해서 이자 장사만 해서 수십조 원씩 지금 이자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욕먹을만 하죠. 뭐 이렇게 뜯길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은행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IB, 그러니까 투자금융이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편안하게 갑니다. 투자도 잘못해서 어디서 빵꾸 나는 거를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이자 장사해서 메꾸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들은 해외 수출한다고 밖에 나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막 걷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냥 고리대금을 파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도 있고 또 금융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가격이 오르는 거 그거 뭐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금융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생태계의 변환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그런 어떤 각성이 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출만으로 금융이 커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서 부동산 쪽 금융제도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궁극에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돈줄이 조이면 아무래도 거래도 어렵습니다. 시장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무모한 이런 좀 과도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강남의 고액 주택들 뭐 30억, 40억, 50억, 100억 뭐 이런 고가의 주택들은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분들은 내년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왜? 고가 주택 거래하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6억 원 대출한도, 이거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6억이면 50% 기준, 뭐 LTV 뭐 조정 대상 지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데는 40%이긴 한데 40%, 50% 하면 그래도 10억대 거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 했을 때 12억짜리 집은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50% 받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20억짜리 사셔도 한 5, 6억 정도 대출 받고 갈아타기 하시는 수요들, 이런 수요들 한 10억 정도에 내 집 팔아가지고 거기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20억짜리 집을 사서 갈아타는, 우리 흔한 말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죠. 그런 수요들까지는 차단해 놓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 627 대책하고 뭐 97 대책은. 그러다 보니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하고 아주 고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원래 해당이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계층들이 안정적인 거래를 하고 또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지금 열어놓은 시장 상황이고, 올 하반기, 4분기죠.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벌어지는 일련의 대책들은 그 외의 사람들이 아마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개편이 무서운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투기 수요, 투자 수요들은 일단 차단될 것 같다. 지금 광진, 성동, 마포 이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거래가 되고 나면 그런 지역도 규제를 하겠죠. 누가? 서울시장이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 일단 똘똘한 한채 현상, 이거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 고가 주택이 타깃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비과세 부분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부동산 쪽의 비과세는 양도세, 장특공제, 일시적인 일가구주택 요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죠. 공시가 현실화,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래는 취등록세, 양도세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세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재초안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관세는 없애야 서울의 재건축도 일정 부분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굳이 그 재초안까지 내가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만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가주택, 강남, 3구 포함 서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는 주택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가격 하락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강남 3구, 용산, 마용성 가격이 폭락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새 아파트, 새 건물, 새 집에 대한 희소성이 계속 부각될 겁니다. 건물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건축비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아요.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여러분들 문제점 지적 많이 보셨죠? 국무회의인가요? 거기에서 뭐 안전대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선진국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 아파트, 건물이 있는 또 새 집, 이런 희소성, 또 선호도, 이쪽이 기존의 건물들 쪽에
많이 부각될 것 같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투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기회도 꼭 검토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